의정부시는 접경 지역으로 수십 년간 희생을 감내한 도시입니다. 군사도시 이미지가 강한 의정부시를 경기 북부 중심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힌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경기 북부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의정부시에서 젊은 피를 내세우며 국회에 입성한 사람. 이번 시간에는 소방관 출신 첫 국회의원인 오영환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의원님 가슴에 단 금배지가 눈에 띕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예, 우선 이 국회의원의 상징을 가슴에 달 수 있도록 저를 선택해 주신 의정부시 시민분들께 너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감사한 만큼 사실 책임감이 너무도 무겁고 막중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소방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그 전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 국회의원의 그 무게감에 맞는 이 막중한 책임감에 맞는 그런 노력들로 시민분들께 보답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가장 깊게 들고 있습니다. 금배지는 누가 달아줬을까요? 아, 배지 말이세요? 네, 처음에. 처음에는 12시가 됐을 때 이제 저희 아내가 달아줬습니다. 아, 예. 많이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배지라는 상징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게 뭐 이걸 제가 달고 싶은 평생의 꿈을 갖고 시작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 부분이 어떤 정말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시작을 한 만큼 참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요즘 참 바쁜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죠? 예. 어떻습니까? 우선 당선 이후로 이제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앞으로 제가 이제 의정부 시민분들께 약속드린 것들을, 지역적인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좀 더 많은 사실관계 확인이라든지 이제 그리고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보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입법 과제들, 제가 가져가고 싶은 의정 활동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이 안건들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5월 말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우리 의원님 첫 공식 일정이 어떤 거였을까요? 사실 5월 30일이 토요일인 동시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한 달 미룬 그런 행사, 공식 행사가 있는 날들이어서 우선은 선거 동안 많이 이제 응원해 주신 시민분들 중에서도 이제 불자분들 그리고 스님분들이 많이 응원을 주신 만큼 좀 더 공식적으로 그런 공식 자리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시민과의 첫 대면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사실 이 선거 과정과의 그 연속성으로서 또 인사드리는 것이 익숙했던 만큼 항상 책임감 있게 인사를 드려와서 예.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도 가졌어요. 예. 분위기가 좀 어땠을까요? 우선 그동안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많은 좀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많은 요청들을 주셨는데도 인사를 많이 못 드려서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소통하겠다 그런 약속들도 드리고 이제 많은 이제 궁금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답변도 드리고 저로서는 굉장히 이제 따뜻하게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선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예. 지역구 최연소 당선입니다. 성공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갈망이 의정부 시민분들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정치권에서나 또 의정부에서나 저는 어쩌면 이제 낯선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밀어내기보다 오히려 이런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신 것이 하나의 개인적인 요인이었다면 또 다른 하나는 이 코로나19 상황,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가 노력을 해나가는 부분, 민주당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확신을 갖고 그런 신뢰가 이제 민주당을 선택한, 민주당의 후보인 저를 선택한 또 하나의 이유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소방관 출신 최초 국회의원이라는 걸 썼어요. 소방관에서 정치인으로 인생의 길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소방관 생활을 이제 10년 차까지 하다 왔지만 그 이전부터 저에게는 10대 시절부터 소방관이 평생의 꿈이었고 평생 가져가고 싶은 저의 이 평생의 직업이었는데 그만큼 사명감이 깊었던 만큼 현장에서 제가 지켜낼 수 없었던 그런 희생자분들을 볼 때 항상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지 소방관으로서 노력이 부족해서 구조하지 못하는 걸 넘어서 이 환경이 어려워서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희생당한 분들도 너무 많았고 법과 제도가 지켜드릴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살 수 있었던 분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는 반드시 이 소방 안전을 넘어서 국민 생명을 위한 일들, 법과 제도를 손질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쯤은 분명 국회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만큼 저에게 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한 동시에 이제 국민분들의 생명이 안전하기 위해서 여러 메시지를 던지던 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영입 제안이 왔을 때 어쩌면 누군가 하기를 바랬던 만큼 그 또한 책임감으로서 제가 저는 소방관으로 평생을 살고 싶었지만 저에게 그런 일이 주어졌다면 그 또한 책임감, 소방관의 사명감처럼 가져가야 되는 부분 아니었나 그런 마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소 안정적인 직업일 수 있어요. 가족들이 정치를 한다 하실 때 좀 반응은 어땠나요? 우선 참 책임감이 강한 만큼 잘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는 해줬지만 사실 좀 걱정도 많았던 것이 소방관은 이제 국민분들께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는 직업이고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그만큼의 이제 신뢰를 그동안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고 사실은 어쩌면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보다 그동안의 국회가 그래온 만큼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 남편 같은 사람이 국회로 가서 소방관처럼 책임감을 갖고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일들 많이 할 수 있을 거라 많이 믿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당선 이후 많은 인터뷰 요청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공식 첫 인터뷰라고 들었어요. 예. 오늘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 그럴 때마다 공부에 전념한다는 이유로 예. 거절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공부를 하셨습니까? 사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음에도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 1만 5천 개에 달합니다. 그 많은 법안들이 다 어떠한 고민의 결과로서 또 연구의 결과로서 나왔을 텐데 어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일하는 국회로서 국민분들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 민생 경제가 좋아질 수 있기 위해 그리고 국민의 생명 안전이 더욱더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단순히 그저 제가 주장하는 바가 맞다 하고 발의를 하기 넘어서 통과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어떤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리고 넘어야 할 산들이 많기 때문에 산들을 넘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에 있어서 좀 더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짧았던 만큼 더욱더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입문을 하고 싶어서 개원을 하고 싶어서 많이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그 선거운동 당시 제가 직접 우리 의원님을 만나고 취재도 했어요. 그 당시에 법안 1호 관련 구상을 질문했을 당시에 소방 관련이었습니다. 예.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사실 그 당시에 그 재난 취약계층이라는 우리 신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 아까 말씀드린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이제 재난에 노출됐을 때 너무 많은 희생을 당하는 만큼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4월 29일 이천에서 네. 정말 또다시 가슴 아픈 그런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2008년에도 너무도 같은 원인에 의한 이천에서의 그런 화재 참사가 있었는데 너무 똑같이 반복됐지만 사실 그 중간에도 그런 참사는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막을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막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너무도
원통한 동시에 그 문재인 정부 대통령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왜 수많은 대책들이 그 참사를 막을 수 없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 저는 그 부분에 착안을 해서 1호 법안 역시 이 근원적인 그 이천 대형 화재 관련 참사를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네, 대형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하루속히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그 소방법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법 제정 언급하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런 고시원이라든지 뭐 이제까지 언론에서도 많이 노출이 됐지만 정말 좁은 환경, 정말 대피하기 어려운 구조, 스프링클러가 없는 환경, 이런 데서 화재가 나면은 거기에 노출된 사람들은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이 스프링클러의 확대 설치, 이런 고시원에 있어서 확대 설치 이런 것들이 이 화재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한 이후에 항상 그렇게 이슈가 되고 이루어질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사실 그렇게 쪽방촌이라든지 아니면은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스스로 대피가 어렵고, 아니 주택, 정말 간이주택, 정말 쪽방촌에 소화기와 단독경보용 감지기 같은 걸 설치한다고 해서 몸을 대피가 어려운 분이 그 소리를 듣고 소화기를 이용해서 화재 진압을 하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의 안전까지도 정말 우리 사회에 빠져 있는 어쩌면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신체적으로 취약한 분들까지 그런 부분들의 안전까지도 담보할 수 있게끔 이 우리 사회 곳곳에 이 77개의 이제 소방 안전 관련 이 법령들의 그런 조항들이 77개에 달하는데 결코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까지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고 싶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그 소방관 출신답게 그 소방 관련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소방 안전보다는 저는 이 어쩌면 약한 자, 우리 국민들 가운데서도 정말 어려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의 편에 서고 싶은 그런 마음이 먼저 큽니다. 우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느끼셨지만 돈이 많거나 경제적으로 풍요롭거나 이런 분들은 어쩌면 이런 재난이 왔을 때 이 견딜 수 있는 임계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가장 먼저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받는 것은 결국 가장 가진 게 없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어쩌면 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한 분들이 먼저 이 고통을 받는다. 그것만큼은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 그런 분들의 안전까지도 어쩌면 이 사회 안전망 이 문제까지도 제가 갖고 가고 싶은, 국민 생명의 안전을 넘어서 이제 국민 어쩌면 좀 추상적일지 몰라도 희망의 안전, 인간 존엄성으로서의 안전까지도 지켜가고 싶은 것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저의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지금 국회 상임위 배정 중이죠. 예. 뭐 1순위, 2순위, 3순위 뭐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우선 제가 소방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숙제들에 있어서 첫 번째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선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행안위에 첫 번째로 이제 지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2순위로는 이제 우리 의정부 지역 현안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국민 생명 안전에 있어서 입법 과정에서도 건축법 또한 많이 들어 있는 만큼 이제 그런 이제 국토위를 지망을 했고, 또한 제가 구급대원으로서도 근무를 했고 응급의료 또 의료법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활동들을 해온 분야가 이제 복지 분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위를 또 3지망으로 지망을 했습니다. 이 방송에 나가게 되면 상임위가 결정이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예, 그 결과가 어떤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정치 신인이지만 이제 새로운 인생길을 걷고 있잖아요. 정치 철학을 정하셨을 것 같아요. 정치,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 말씀드리다 보니 정치 철학까지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서 더욱더 이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존엄성을 지켜드리고 싶고, 그분들의 최소한의 이 생명 안전 그리고 희망 안전을 지키고 싶다. 약한 자의 편에 서고 싶다. 그게 저의 정치 철학 아닐까, 인생의 신념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역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의정부가 경기 북부 중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게 무엇이라고 꼽으십니까? 사실 의정부가 더욱더 이 중심 도시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철도 교통 문제가 먼저 선행적으로 좀 더 원활한 시민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는 철도망이 그렇게 나쁜 지역이 아니에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어떤 교통 아니 뭐 나쁘다기보다는 이제 이 GTX C 노선에 있어서도 그리고 SRT 연장까지도 현재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지금 당장 7호선, 8호선에 관한 논의가 그리고 용역도 들어가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정말 명쾌하게 좀 우리 시민분들이 바라는 만큼 그리고 의정부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만큼 양호하게 진행이 되어야 정말 중심 도시로서의 경기 북부에 있어서 이 경기 북부 지역이 더욱더 발전하고 그 중심에 의정부가 있을 수 있는데 적합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논의되고 있는 철도망이 하루속히 실현돼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그리고 될까요? 그 실현을 위해서 제가 정말 열심히 많은 노력을 넘어야 할 산이 너무도 많더라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이 연구와 그리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의정부는 또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가 늘 골칫거리입니다. 애물단지 같고요. 활용 계획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선거 중에서도 제일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공부하고 그와 동시에 가장 주장을 했던 부분이 우리 CRC 있어서 이 부분은 아직 반환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주장을 했었습니다. 단순히 안보 테마 관광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쩌면 사실 저에게 이 시민분들이 그렇게 그 넓은 부지를 그 공원으로만 그렇게 활용하는 것은 조금 옳지 않다고 주장하신 분도 많았고 또 저로서도 의정부에 가장 부족한 것이 어쩌면 좀 자립적인 좀 쉽게 말씀드리면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생활 기반, 산업 기반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청년들이 더욱더 이 의정부 바깥으로 취업을 위해 나가야 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의정부의 이 산업 발전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공간 부지 자체가 갑 지역에는 특히나 없다는 것이 저에게는 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그 넓은 부지에 있어서 좀 일부라도 이 IT 이 첨단 산업 개발 단지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아쉬웠던 점들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나. 그만큼 충분히 넓고 활용 방안이 풍부한 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스마트 안전도시 의정부를 공약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우선 2018년부터 좀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 스마트 시티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세종시와 부산시가 이제 시범 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 우리 의정부는 이제 스마트 시티를 넘어서 이제 안전까지도 좀 그 스마트 IT 기술 접목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다. 우선 첫 번째로 교통 체계도 의정부에 있어서 많은 이 민원 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이제 좀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해 가면서 이제 교통량이 원활하게 사실 교통이 복잡하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율도 높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이 안심콜 119 스마트 안심콜이라는 것은 그 전까지 있어 왔던 것들은 단순히 환자의 이제 병력 정도만 먼저 이렇게 119에 신고할 때 통보가 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이 약에 복용하는 종류, 약의 종류 그리고 보호자 연락처 이런 부분들이 평소 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가 쓰러졌을 때 그런 정말 상세한 정보들이 가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출동을 했을 때도 환자의 정확한 상태, 의식을 잃었는데 이 환자가 어떤 질병을 앓고 있었는지 어떤 약을 먹는 환자인지 알 수 있으면 신속한 적합한 응급처치가 가능한데 이제는 그 부분들이 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이제 포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CCTV나 이제 여성 안심 지금까지는 단순 이제 전화로 이용했던 것들을 이제 스마트 우리 모바일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목시킨다면 정말 우리 의정부시가 좀 선도할 수 있는 이 스마트 안전 도시를 좀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하천이 있습니다. 예.
하천이 지금 되게 넓고 주민들의 생활 공간으로 많이 예. 활용하고 있는데 약간 기반 시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구상이 좀 있을까요? 정말 저도 이 중랑천부터가 제가 이사 온 곳에 이제 가장 제가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고 제가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가장 애정이 갔던 곳이기도 한데 정말 넓은 그 중랑천뿐 아니라 정말 많은 이 갈라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넓은 부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들을 어떻게 시민분들이 더욱더 이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것은 제가 고민하고 제가 판단해서 하는 것보다 정말 시민분들 그 지역의 그 하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예, 그런 의견들을 이제 많이 듣는데 좀 치중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 하천들이 우리 한강 고수부지 같은 그런 수민간의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너무 좋을 것 예. 같은데 많은 고민해 주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의정 활동도 있지만 우리 지역민과의 소통도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사실 이제 제가 임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이 의정부 시민분들께 이제 메시지를 넣어드린 부분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소통의 부분만큼은 제가 이 매주 토요일 4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오전 9시부터 12시 정말 정해진 항상 같은 시간 일정한 시간에 이 민원 소통의 날이라 해서 저희 새로이 개장한 지역 사무소에서 개방을 하고 또 미리 약속을 잡고 아니면은 그냥 갑자기 찾아오셔도 만날 수 있는 만나고 원하시는 그런 걸 들을 수 있는 언제든지 국회의원을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만나서 원하는 바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4년 동안 꾸준히 가져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일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긴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이 의정 활동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게 항상 정해진 시간에 이 시민분들께 이 시간과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제가 언제나 열린 자세로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매주 토요일은 오영환 의원을 만날 수 있다. 예. 의정부에서는 예.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온 이야기를 다 취합해서 의정활동에 방영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이고 그것이 국회의원의 또한 하나의 의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정부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 소통의 날을 통해 항상 이제 시민분들의 곁에 있는 그리고 또한 국회에서 이제 멋진 의정 활동으로서 그 의정부 시민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정말 항상 열려 있고 항상 달려가고 항상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의정부의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책 주시면 달게 듣고 항상 더욱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영환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화와 미래를 위한 의정부 시민의 표심이 지역구 최연소 국회의원을 배출했는데요. 앞으로 의정부 시에 가져올 변화와 혁신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큽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